제4편 행정사, 당신의 든든한 산재 해결 파트너.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병욱입니다. 지난 3편의 블로그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직장인을 위협하는 뇌경색의 실체 1편부터 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절차 2편, 그리고 산재 승인 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3편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황에서 복잡한 법적 절차와 씨름하는 것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는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행정사의 역할과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좋은 행정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막막함 속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께 작은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뇌경색 산재.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산업재해 보상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좋은 제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문턱이 낮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뇌경색과 같은 질병성 재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기에 더욱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복잡한 의학적 법률적 지식의 필요성, 뇌경색 발병 원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기준 산재 인정 기준에 맞춰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이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에 어려운 근무 시간 기록, 업무 내용, 스트레스 요인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개인이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가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및 심해 과정 대응에 어려운 공단에 서면 조사, 현장 실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해 등 각 단계마다 어떻게 대응하고 의견을 진술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주장을 펼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부담 투병 과정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산재 입증의 부담까지 더해지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지치기 쉽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이러한 부담을 덜고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은 단순히 일을 대신해주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찾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2. 행정사의 역할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나요? 그렇다면 행정사는 뇌경색 산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이병욱 행정사와 같은 산재 전문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초기 상담 및 산재 가능성 진단. 근로자의 구체적인 상황 업무 환경, 근무 시간, 스트레스, 요인, 발병 경위 등을 면밀히 청취하고 의학적 자료를 검토하여 산재 인정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입증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문. 산재 입증에 필요한 핵심 자료 근무 기록, 업무 관련 자료, 동료 진술 등과 무엇인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수집된 자료의 법률적 의학적 의미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활용 전략을 제시합니다. 2. 각종 서류 작성 대행 및 제출.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경위서, 이유서, 사실확인서 등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신청, 서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조사 시 의견 진술 지원. 공단 담당자의 조사나 현장 실사 시 근로자분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서 보충 의견을 제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입니다. 4. 이의신청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대행. 만약 최초 신청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더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결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복 절차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절차를 대행하여 끝까지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5. 필요시 관련 전문가 연계. 산재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연계해드리거나 추가적인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협력 관계에 있는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좋은 행정사 선택하는 방법 팁. 어떤 행정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분야의 전문성, 해당 분야의 성공 경험이 풍부한지, 관련 법규와 판례, 의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시 구체적인 사례나 업무 처리 경험을 문의해 보세요. 적극적인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 내 일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경청하며 어려운 법률 용어나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지 살펴보세요.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업무 범위와 수임료 안내, 어떤 업무까지 대행해 주는지,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착수금, 잔금 등 계약 전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의 질, 첫 상담 시 얼마나 꼼꼼하게 질문하고 분석하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지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평소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었는데 산재 인정이 가능할까요? A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그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질환의 업무상 급격 악화라고 하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E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업주의 날인이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조력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Q3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A3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불이익 처우는 부당해고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행정사와 상담하여 지혜롭게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Q4 행정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A4 행정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업무 범위, 행정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 잔금 등으로 구성되며 계약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투명하게 수임료 규정을 안내하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당신의 건강과 권리, 행정사 이병욱이 함께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행정사 이병욱은 근로자 여러분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의 그늘, 직장인 뇌경색 행정사가 알려드리는 산업재해 총정리 블로그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부디 이 시리즈가 어려움에 처한 많은 근로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